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대중투자 시장이 열립니다. 누구나 벤처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고 지분 획득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오늘 장외주식 4989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그동안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와디즈 또한 새로운 투자형 펀딩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와디즈의 관계자를 직접 모시고 크라우드 펀딩 투자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4989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오늘도 온라인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오케이 장쟁님, 부가티님, 그리고 성도형 화이팅님, 그리고 부산 남자님 모두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와디즈의 최동철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25일 날 이제 크라우드 펀딩법이 시행되죠. 네,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와디즈는 어떤 회사인지 또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1월 25일 날 시작되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서비스 회사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결국엔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 단체들이 이제 투자를 받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좋은 기업들과 좋은 서비스, 좋은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디즈의 뜻은 뭔가요? 저희 와디즈 서비스 그 뜻 브랜드명은 그 와디라는 그 건천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존 금융시장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길을 좀 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물길이 이야기하고, 되겠다. 네, 맞습니다. 예. 물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와디스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시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크라우드 펀딩법 시행과 함께 출사표를 던지는 회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등록을 이제 이렇게 허가받은 업체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신청한 회사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와디즈는 과연 그런 회사들과 대비해서 어떤 차별점과 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를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라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업 생태계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창업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실제로 투자자와 창업가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이라 함은 그런 잘 갖춰진 인프라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인프라들이 아무래도 해외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는 중요한 요소가 결국 스테이크홀더 중심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이제 니즈를 가지고 있고, 스테이크홀더라는 건 무슨 뜻이죠? 쉽게 영어 말하면 약한 분들은 좀 모를 수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커뮤니티들이 또 조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들이 각각의 이제 단순히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관점으로도 바라보면서 이 크라우드들이 이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저희 와디즈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니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지 다른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신 이제 크라우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가치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와디즈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 중에 그 고려대학교 앞에 명물이었던 영철버거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영철버거가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엔 이 폐업된 것을 안타까워했던 수많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 가게를 다시 되살리자라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고,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다시 이제 개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기업, 이 가게가 다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한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모여서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이랑 하는 중요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되는 일 이외에도 어떤 가치나 또 문화, 옛날 이러한 것들을 복원시키기 위한 또 뭐랄까요? 후원? 이런 것들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월 25일 날 이제 크라우드 펀딩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들이 개설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내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주식 거래가 이제 어려웠던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 1월 25일부터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온라인상에서 내가 비상장 회사의 증권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건 증권화된 겁니까? 증권화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통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게 되면 네네. 뭐 이런 것들 명의 개선 등이 여러 네, 가지 그렇죠. 좀 네, 네. 불편을 겪는데 네. 그런 이게- 부분들이 이제 버치가 된 거 이번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그렇군요. 되면서 네네. 예, 어떻게 이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그리고 이게 뭐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과 예. 자금을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 간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에서 네. 성공적으로 좀 자리 잡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뭐 이 네네. 일을 하시는 것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시고 하겠지만요. 예. 네. 예. 사실 이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함부로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잘 본다면 이 시장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미래에는 이 인터넷 금융이 오프라인 금융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인터넷 시장에서 이 금융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는 것이 결국엔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과 연결이 될 것이라 보는데요. 현재 기존의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 뭐 많이 사람들이 보는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시장이 좀 더 신뢰를 쌓고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결국엔 이 크라우드 펀딩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와디즈는 그러면 이런 시장을 키워나가고 분명히 어떠한 것이 잘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분야에서 잘 되기 위한 네. 세부적인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이걸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한 지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크라우드 펀딩 생태계를 계속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상품을 만나는 것, 그다음 그렇겠죠.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양대작을 것. 받는 것.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의 뭐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조성해 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와디즈는 이 크라우드 펀딩법 시행 전에 지금 몇 년간 준비했다는데 그 전에는 계속 준비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실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제 1월 25일 날 시작되는 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외에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해외 뭐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 같은 플랫폼이 결국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증권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어떤 그런 그 물건, 현물과 서비스로 돌려주는 방식을 보상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2013년부터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요. 한 2년 반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옮겨가더라도 중요한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켜 가고 이제 그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엔 정다희 캐스터 연결해서 지금 온라인 방에서는 또 어떤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정다희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와우4989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 올려주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성도영 화이팅님께서 크라우드 펀딩 최근 성공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고요. 또 장재님께서 25일에 크라우드 펀딩법이 시행된다곤 하는데 대중화가 된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한 광고를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또 와디즈는 이제 기존에 해오던 보상형 펀딩보다는 투자형에 주력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보이고요. 성도영 화이팅님께서 비상장 주식에 대중의 관심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투자가 과열화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문 안 들으셨죠? 예. 한번 또 다시 한번. 딴 생각하고 계셨군요. 아니요,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예, 생각나는 크라우드 네네. 펀딩 성공 사례. 지금 뭐 지분 투자형은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성공 사례는 찾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뭐 네. 그게 뭐 보상형이 됐던 네. 예, 이런 쪽에서 영철버거 외에 네. 좀 큰 성공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리니어블이라는 그 미아 방지 스마트 웨어러블 팔찌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사연이 또 있었던 게 기존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들을 찾아다녔을 때 거의 다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좋아해 줄지도 잘 판단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예. 결국에 여기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이 한 3, 4천만 원 정도 자금이 모였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여기가 시장성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검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끝나고 나서 이 회사는 이후에 이제 투자도 받게 되었고 그 외에도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제품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새로운 기회를 또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이게 기업 가치를 담아낸 와디지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담아낸 좋은 몇 가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리니어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존 투자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가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조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희 와디지가 바라보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고 아까 영철버거라든지 그 외에 저희가 진행했던 한 1,400개가 넘는 2년 반 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와, 그렇게나 많이요? 예, 그 정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어찌 보면은 기존 투자 시장에서는 좀 외면당할 수도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다시 재조명을 받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정말 자금을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도 대중들 입장에서 다른 관점으로 또 바라봐 주셨을 때 투자를 유치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삼시세끼 사수 네네. 프로젝트도 있었다고 들었고 예. 음식물 쓰레기 10톤 줄이기 이러한 것들은 뭐죠? 뭐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10톤 줄이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업을 하시고 뭐 십수년 동안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기계입니다. 기계를 만드신 중소기업 예, 사장님이셨는데요. 우리 홈쇼핑에서도 자주 보죠. 네네, 예. 그런 제품이 이제 출신했지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 제품에 대한 홍보, 브랜딩에 대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대중들의 조명을 받게 되었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게 거의 2억 가까이 자금이 모였거든요. 이 보상형인데도 불구하고 2억 가까운 자금이 모이면서 이 회사는 그 대표님이 실제로 이 리스타트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그래서 제품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제품이 양산돼서 지금 해외 수출 계약도 맺었고요. 크라우드 펀딩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투자하신 네. 분들한테는 그렇다면 그 그 음식물 기계를 쓰레기 주는 기계를 맞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드린다는 표현 자체가 결국엔 크라우드 펀딩 투자잖아요. 내가 그렇죠. 수익을 돈으로 얻지 못하더라도 이 물건을 내가 먼저 믿고 펀딩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투자 가치를 가격적인 부분으로 느끼게 해준다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 10톤 줄이기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스마트카라. 스마트카라. 예. 스마트카라가 지분 투자형의 시대에 와서 만약에 네. 지분을 그런 식으로 투자받았으면은 네.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어떤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그렇죠. 이거에 따른 어떤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이제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예. 이 스마트카라 같은 회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할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양질의 좋은 기업들이 이 대중들이 이제 집단지성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걸 보고 내가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이게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절대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로 조금만 보다 보면 이 투자 회사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삼시세끼 사수 프로젝트는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담당하지 못해서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예. 원고에는 적혀서 제가 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밌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뭐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알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와디지가 어떤 기업들 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예. 봐서 그러면 내가 한번 투자해 볼까 해서 투자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알겠는데 예.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내가 어떤 걸 해야 돼? 만약에 네.
은행 가 뭐 증권사 주식을 살려면 네네. 지점 가서 계좌를 트고 뭘 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뭐 네. 쓰고 해서 돈을 입금해서 뭐 주식을 사는 뭐 이런 거래의 어떤 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어떻게, 식의 네네. 접근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 1월 25일이 되면 이제 저희 와디즈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각각의 프로젝트 스토리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를 뭐 클릭해 본다면 그 회사의 이제 뭐 발행 주식 어떤 종류가 주식 이제 증권이 발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한 주당 얼마가 되는지, 내가 얼마 최소를 금액을 자금을 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데 자세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내가 투자했을 때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온라인 사이트 그 내용 안에 다 법적으로 반드시 또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회사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다양한 피드백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궁금한 요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자마자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투자할 확률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발행 기업들의 대표님들과 그런 분들과 같이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이트 안에서 실제로 이제 투자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투자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내가 이제 이 회사 총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내가 뭐 몇 주를 투자했을 경우에 총 금액이 얼마가 되고 이런 거 자세하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엔 내 거 그 일반 계좌에서 직접 그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청약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청약을 이제 예약을 하고요. 그다음 바로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최종 청약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처음에 하는 업체가 여기 보면 모집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얼마를 모으겠다. 예를 들어 3억을 조달한다 그러면 모집 금액이 3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억이 100%가 모아지면 예. 이것이 청약이 성사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증권이 발행이 돼서 투자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나의 실수. 잘못 투자하기를 눌렀습니다. 예. 취소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한 번 잘못 눌렀다고 해서 네, 그렇죠. 당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하셨습니다가 네, 아니라요. 네,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청약 네, 기간 안에는 충분히 대단하군요.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혹시나 이게 예. 뭔가 이렇게 돈을 모집하는 것은 네. 항상 뭔가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회사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 갑자기 그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예. 돈을 갖고 도망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와디즈를 예를 안 되겠습니다. 강기수 플랫폼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 네. 돈을 넣었는데 이 업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 이러한 위험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까요? 뭐 어느 투자를 막론하고 이 투자라는 부분에는 항상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비상장 기업일 경우에 이제 상장 기업인 경우에도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이제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는 플랫폼에서 최대한 이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제 사실 확인 여부도 다 있고요. 그럼 플랫폼 업체도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모든 기업이 이 기업이 예를 들어 이 온라인상의 회사가 표현한 내용들이 사실과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실제로 가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상장사도 부도가 나듯이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기초적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점검할 것은 대부분 점검했다. 네,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대신에 결국엔 최종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맡기는 그렇게 거지만 최소한의 이 투자자 판단이 옳게 갈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그것들을 최대한 잘 표현하고 좋은 방향성을 맞춰주는 것이 이제 저희 역할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능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다희 캐스터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채팅창에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케이 장직님께서 와디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법을 악용한 불법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고요. 자, 그리고 성도영 화이팅님께서 크라우드 펀딩 중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남자님께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또 이어서 이 투자자의 보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보입니다.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상세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지금 최근에 주목을 또 받다 보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을 사칭한 다양한 것들도 뭐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이제 투자형의 경우에는 이 투자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약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규제들을 이제 잘 활용해 가면서
적당히 광고를 해야 되는데 뭐 불법 광고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당국에서 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감독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뭐 그런 결국에는 이제 투자라는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뭐 광고들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 기업 선택의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네.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타트업 기업이 지금 실체가 있을 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뚜렷이 어떤 그 사장님이 갖고 있는 원대한 어떤 목표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레퍼런스 하지만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잘 됐다면 지금 그 크라우드 펀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준 노하우는 좀 알고 있어야지. 예. 예, 우리가 복불복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예. 결국에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이제 저희도 이제 열어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도 투자입니다. 결국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그럼 매력적인 기업을 이제 플랫폼에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매출이 없거나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대표님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거나 결국엔 그런 것들로만 표현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겠죠. 결국엔 이 회사가 매출이 없더라도 이 회사가 향후에 어떤 시장 사이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넓혀갈 것인가라든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 투자 매력도 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잘 뭐 앞서가고 있는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뭐 매력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1차 검토를 했을 때 전혀 뭐 매출도 없고 뭐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오픈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기본적인 심사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니까 투자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환금성입니다. 사실 네네. 투자했을 때 내가 그 돈을 나중에 투자를 처리하거나 뭐 회수하고 네. 싶을 때 그렇죠. 얼마만큼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도 네. 큰 관건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시장에서 거래될 때까지는 네.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러한 네. 것들이 어떤 유통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회수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일단 법적으로는 일단 투자를 했을 때 1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도는 금지되어 있는데 뭐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제 KOTC 시장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실제로 이걸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이제 마련을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이 이제 회수라는 부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고 또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그렇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구장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투자라면 이 회사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상장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간 회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네, 요거 될 듯 싶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뭐 이게 쓰레기 뭐 음식물 처리기 뭐 굉장히 뭐 선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가게입니다. 가게. 예, 뭐 아이스크림 가게일 수도 있고 네. 뭐 저는 3마리 치킨을 뭐 하나 해서 네. 그런 어떤 중소상공인 창업 같은 것도 충분히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뭐 금융권도 지금 뭐 우리가 50대 때 이미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지금 뭐 퇴직금 가지고 뭘 하긴 굉장히 도모하기 쉽지 않다. 네. 그런 분들도 이 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사실은 뭐 어떤 업을 하느냐 당연히 네.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금융업이라든지 부동산 업은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규제가 예.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형 같은 경우는 이 법인 회사가 가능하잖아요. 증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분, 뭐 소상공인이 됐든 내가 이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기본적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뭐 충분히 두드려 볼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디즈는 상장 계획이 있습니까? 아, 예, 뭐 아직 그 부분을 논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인 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 그 감독 당국으로부터 이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노티스는 아직 안 온 단계죠. 뭐 등록은 25일 날 등록해서 25일 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25일 날이면 이제 와디즈를 비롯해서 우리 예전에 오픈 트레이드도 한번 방송에 출연하셨었어요. 예. 이런 기업체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25일 날 이제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왜 상장 계획을 여쭤봤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예. 뭐 아까 선진국 시장 말씀했는데
과연 벤처 캐피탈들도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자금을 받고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뭐 상장 계획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은 뭐 그게 이제 안 하겠다는 게 당연히 뭐 모든 기업의 뭐 목표 중에 하나는 상장에 대한 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뭐 논하기는 뭐 시기상조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말씀이었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매력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좀 기관 투자가 앞서 말씀드린 벤처 네. 캐피탈 등을 비롯한 뭐 기관 투자가들도 좀 이렇게 내가 한번 투자해 보겠다 이런 문의도 좀 오고 있습니까? 네, 플랫폼 예, 사업자한테. 네,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이쪽 산업이 커 갈 것이라고 어떤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 거군요. 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결국엔 기존 금융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런 금융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그만큼 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거 잘 되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초대해도 못 볼 수 있겠군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네. 방송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송 네네. 끝나고 저희가 초대하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업체 1월 25일 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크라우드 펀딩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인 와디제 최동철 이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모로 뭔가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동철 이사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장애주식 4989는 여기서 끝마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스타트업 M&A로 유명한 페녹스 코리아의 유석호 대표가 나오십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